안녕하십니까. 금일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맡은 스페이스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이진혁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계열 이상 탐지 분야에서 그레인저 인과관계를 접목시켜서 해석 가능성과 성능 향상을 도모한 논문과 그레인저 인과관계를 응용해서 새로운 근원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논문,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미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린 다음에 근원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논문 먼저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활용해서 해석 가능성과 성능을 높이고자 한 논문인 GCAD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 장표부터는 이번 세미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시계열 이상 탐지 분야에서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계열 이상 탐지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정상 패턴을 벗어난 비정상을 탐지하는 분야로서 기존 연구에서 딥러닝 모델을 접목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탐지 성능을 올리는 데 집중하였고, 최근 인공지능 모델에 요구되는 해석 가능성이나 설명력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시계열 이상 탐지 분야에서도 해석 가능성이나 설명력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루트커즈 어널리시스이고, 이것은 이상 시점에서 어떤 시점에 어떤 변수가 근본 원인인지 파악하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단순하게 어노멀리 스코어가 높은 변수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인과적인 효과랑 상관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계단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이 올라간다. 이것은 당연하게 상관관계, 즉 방향은 같지만 원인과 결과가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스포츠팀을 응원하면 당신은 살이 빠질 것이다. 이런 것도 방향성은 다른 방향성을 띠고 있지만, 그래서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인과적인 효과랑 상관관계랑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중요하다라고,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커즐 그래프를 관찰된 데이터에서 파악하는 과정 자체를 커즐 디스커버리라고 하고, 커즐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치면 커즐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커즐 그래프를 모델의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전반적인 인과관계 자체를 딥러닝 모델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장표부터는 그레인지 커즐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레인지 커즐리티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인과관계를 의미하고, X 시계열과 Y 시계열이 있을 때 X의 과거 정보가 Y의 미래값을 예측하는 데 유의미한 도움을 준다면
x는 y와 그레인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레인저 커절리티는 일반적인 커저 그래프 기반의 인과관계랑은 다른 개념이고, 그레인저 커절리티 자체가 완벽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시간적인 지연을 고려할 수 있는 시계열 자체에 적용하는 인과관계를 모델링할 때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티파미에 게재된 뉴럴 그레인저 커절리티에 의해서 선형성 과정을 통한 그레인저 커절리티에서 넌 리니어한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그 개념이 확정되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까지 세미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고, 다음 장표부터는 본격적인 논문 소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아이클레어 2025의 오랄 발표를 진행한 논문으로서 그레인저 커절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다별량 시계열의 근원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인트로덕션에서는 다양한 근원 분석 방법론이 연구되었지만 기존 연구들은 커절 그래프를 학습하는 것과 근원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두거나 외생 변수에 대한 모델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외부의 개입에 의한 현상으로 보고 그레인저 커절리티를 모델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함은 학습 과정에서 정상 상태의 외생 변수의 분포를 학습하고 이상이 탐지된 시점에서의 외생 변수의 변화를 바탕으로 원인 시계열과 시점을 식별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저자들이 어떻게 그레인저 커절 디스커버리를 수행하고 근원 분석을 수행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논문에서는 외부의 개입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상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외생 변수, 논문의 본 장표에 보이는 유햇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상치는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의 개입에 의해 발생한 이상 현상에 대해서 근원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외생 변수 유햇의 분포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해서 다별량 시계열에서의 그레인저 커절리티를 학습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인 AERCA는 인코더를 통해서 외생 변수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하고 디코더를 통해 그레인저 커절리티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생성 메커니즘을 시뮬레이션해서 현재값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상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모델은 정상 상태에서의 외생 변수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고, 각 시점에서 외생 변수를 명시적으로 노출하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른 오류 전파로 인해서 발생한 비정상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본 논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과관계와 외생 변수의 분포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채택하였고,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인코더는 외생 변수의 분포를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아래의 식 변환을 통해서 관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생 변수를 도출합니다. 여기서 외생 변수란 관찰된 시계열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가 아니고 관찰되지 않았지만 이 시계열 데이터 자체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관찰되지 않는 변수를 뜻합니다. 인코더는 이렇게 외생 변수를 포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다음으로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포착한 외생 변수를 활용해서 역으로 관찰된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아래의 식 변환을 통해서 관찰된 데이터를 재구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인코더, 디코더, 오토 인코더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는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렸고, 본 장표부터 인코더와 디코더의 작동 방식을 수식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코더부터 살펴보시면 다별량 시계열 X를 K개의 길이를 가진 윈도우로 시퀀스를 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레인저 커절리티를 파라미터화 하는데, 여기서 파라미터 하는 과정에서 오메가는 xt-k와
XT 사이의 그레인지 커즐리티를 예측하는 K번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K번째 뉴럴 네트워크라 하면 K번째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네트워크의 아웃풋은 디바이드 형태의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고, 이 매트릭스에서의 i, j의 요소는 xt-k 시점에서의 j번째 변수가 xt 시점의 i번째 변수에 미치는 그레인지 커즐리티를 나타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래의 식처럼 변형을 통해서 윈도우 내 외생 변수 ut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출된 외생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그레인지 커즐리티가 좀 오염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그레인지 커즐리티 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표준 가우스 분포 Q를 따르도록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제약 조건을 두었습니다. 이후 디코더 부분에서 관찰된 데이터를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서 재복원하는데, 이 수식은 외생 변수 UT-K가 XT에 미치는 영향은 신경망 오메가 바 세타 K로 관측된 시계열 XT- 대문자 소문자 K가 XT에 미치는 영향은 오메가 T 바의 틸다로 파라미터화합니다. 이렇게 설계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통해서 관측된 데이터를 재복원하고 관측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외생 변수를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학습이 되면 최종적으로 루트 커즈 어널리시스를 위한 그레인지 커즐리티는 학습된 인코더의 아웃풋을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슬라이딩 윈도우 내에 관찰된 외생 변수 중 맥스 값을 취하면 그 값이 이 그레인지 커즐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제안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제안된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논문이 아이클레아 2025 아래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험 부분은 당연하게도 다른 비교 모델 대비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장표는 커즐 디스커버리 성능에 대한 장표이고, 이 다음 장표는 루트 커즈 어널리시스에 대한 성능에 대한 장표인데, 대부분의 비교 모델들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스와트 데이터셋이라는 실제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셋에서도 다른 비교 모델 대비 우수한 성능을 도출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앞서서 이 그레인지 커즐리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제약 조건을 줬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제약 조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 진행 결과 AUPRC와 AUROC 기준으로 KL 다이버전스가 없으면 성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즉 그레인지 커즐리티의 독립성이 떨어지면 이 모델의 성능이 하락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컨클루전을 말씀드린 다음에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그레인지 커즐리티 디스커버를 통해서 다별량 시계열 이상에 대한 루트 커즈 어널리시스를 위해서 ARCA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된 ARCA는 이상 현상이 외생 변수에 대한 외부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이 RCA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생 변수를 명시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렇게 제안된 ARCA의 실험 결과 커즐 디스커버리 그리고 루트 커즈 어널리시스 측면에서 비교 모델 대비 소타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논문인 GCAD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GCAD는 인트로 부분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시스템의 정상 상태와 이상 상태를 구분하는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이상 탐지는 스파셜 디펜던시라고 일컬어지는 공간적 종속성하고 템포럴 디펜던시라고 일컬어지는
시간적 종속성을 동시에 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복잡도가 크게 증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기존의 LSTM, CNN, VA, GAN 등의 딥러닝 모델을 접목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지만 이들 모두 내부 메커니즘이 블랙박스 형태이고 이로 인해서 해석 가능성이 낮고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된 GNN 기반 방법론은 그래프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변수 간 관계를 학습하지만 예측 또는 재구성을 통한 어노멀리 스코어 계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프 구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상 상태에서 관계가 어떻게 왜곡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레인지 커즐리티를 활용해서 다별량 시계열 이상 탐지의 해석 가능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특히 커즐 이펙트를 그레디언트 관점으로 계산해서 비선형 관계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이 그레인지 커즐리티 개념을 확장했고, 시간에 따른 커즐 그래프의 구조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시나리오를 보다 정교하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도 별도의 복잡한 최적화 없이 실시간 이상 탐지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두 번째 논문에서 제안된 GCAD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Prediction Based Gradient Generator인데 이 모듈은 프레딕터를 활용해서 인풋 채널별로 구분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그레인저 커즐리티 디스커버리는 말 그대로 채널별로 그레디언트를 수집하고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레인저 커즐리티를 동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커즐리티 그래프 스퍼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앞서 얻어진 그레인저 커즐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행렬이 다소 덴스하기 때문에 이러한 희소성 제약 조건을 통해서 커즐 그래프를 얻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커즐 데비에이션 스코어링을 통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하는 과정이 이 GCAD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Prediction Based Gradient Generator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예측기 자체를 훈련을 시켜서 해당 예측기로부터 얻어지는 그레디언트를 활용을 합니다. 이 본 논문에서는 이 훈련에 활용된 예측기로 TX 믹서를 사용을 하였고, 이 TX 믹서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트레이닝 페이지에서는 MSE 로스를 통해서 계산된 로스 값에 대한 역전파를 통해서 각 채널별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다음 단계로 이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본 논문에서 계산되는 그레인지 커즐리티는 채널별로 그레디언트의 절대값을 적분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그레인저 커즐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희소성 제약 조건을 주게 되는데, 이 희소성 제약 조건을 왜 주느냐 하면 시퀀스 간의 유사성이나 상관관계와는 다르게 인과관계는 반드시 좀 단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앞선 과정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레인저 커즐리티는 이 단방향을 엄격하게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희소성 제약 조건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프레딕터의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발견된 인과관계는 이 방향성이 없는 엣지를 포함할 수 있고, 이는 어느 정도 이 두 개의 노드 간의 유사성을 나타낸다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노드 간에는 유사성이 동일하다, 그리고 두 노드 간에는 어떻게 방향성을 연결을 하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래와 같은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단방향으로 희소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링 부분인데,
여기서 정상 상태에서의 노멀 커즐리티를 얻어야 이 이상 상태의 패턴이 얼만큼 바뀌었는지를 구분하고 스코어링을 하기 때문에 이 노멀 커즐 그래프를 얻기 위해서 이 베르누이 분포를 활용한 샘플링을 통해서 얻어진 윈도우를 활용하고 이렇게 샘플링을 통해 얻어진 n개의 노멀 커즐 그래프의 평균을 최종적인 이 노멀 커즐리티 패턴 매트릭스라고 하는 티피컬 커즐리티 패턴 매트릭스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노멀 상태에서의 매트릭스가 얻어지면 이후에 테스트 데이터에서 슬라이딩 윈도우 단위로 커즐 그래프를 얻어서 앞서 얻어진 노멀 커즐 그래프와 비교를 하고 추가적으로 변수 내 템포럴 디펜던시 반영하기 위해서 다이어고널 엘리멘트를 활용해서 시간 패턴에 따른 데비에이션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커즐 패턴 데비에이션, 타임 패턴 데비에이션을 웨이티드 썸해서 최종적인 스코어를 도출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실험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어노멀리 디텍션 관련된 성능 비교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TSAD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5가지 데이터셋을 통해서 실험 진행하였고 AURC, AUPLC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아래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GCAD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쏟다 성능을 달성했고 이 GDN은 4개의 실험 지표에서 두 번째로 좋은 성능을 달성하지만 이 GDN 자체가 다이나믹 그래프가 아닌 스태틱 그래프 구조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GANF 같은 경우에는 스냅 데이터에서 APLC 기준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지만 이는 데이터 자체의 분포 이동에 기인한 것이고 이 GANF가 분포를 포착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MSL과 스냅 데이터셋은 상대적으로 작고 좀 심각한 클래스 임블런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AUPLC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라고 인지하시고 이 실험 결과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시를 통한 이상 탐지 결과에 대한 분석인데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히트맵 색이 진할수록 데비에이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정상 패턴과 달라지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패턴이 나온 해당 어너멀리 예시는 P203과 P205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이는 각각 HCl하고 NaOCl의 첨가를 담당하는 펌프이고 이 공격자들은 이 두 펌프를 고의적으로 정지시켜서 수질의 변화를 일으킨 상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AIT202하고 AIT501의 인과 패턴에서도 상당한 편차를 보였는데 이는 HCl하고 NaOCl의 유입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만큼 유량도 줄어들었을 거기 때문에 유량을 측정하는 FIT301하고 FIT503에도 인과 패턴의 편차가 발생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논문에 대한 콘클루션을 말씀드린 다음에 본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그레인저 커즐리티 기반의 다별량 시계열 이상 탐지 모델 GCAD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GCAD는 딥 네트워크 프레딕터에서 추출한 본 논문에서는 TS 믹서의 프레딕터에서 추출한 채널별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커즐 그래프를 구축하고 히스와 전략을 통해서 그래프 구조를 단방향으로 개선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된 GCAD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어너멀리 디텍션 실험 결과에서도 비교 모델 대비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고 그렇지만 본 논문의 저자들이 좀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GCAD는 각각 한 쌍을 이루는 변수끼리의 인과관계만 포착할 수 있고 이 2개 이상의 변수가 인과관계가 있는 다변수 상호작용을 모델링할 수 없다는
제한사항이 존재한다는 점을 좀 인지하시고 본 논문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논문 세미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